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국어를 책임지고 있는 재영쌤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2023년 수능 불확정 개념과 관련된 글을 읽어볼까 합니다. 읽으면 보이고요. 들으면 보입니다. 어제 수능을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확정 개념이라고 하는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었을 텐데요. 기억이 안 나시죠? 자, 그래서 오늘은 수능을 본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앞으로 수능을 볼 학생들을 위해서 문제도 함께 풀어볼까 합니다. 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령의 조문은 대개 A에 해당하면 B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요건과 효과로 구성된 조건문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요건과 효과가 항상 일의적인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일의적이다 라고 하는 게 사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뜻이나 결과가 같은 것은 아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법조문에서는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를 해야지만이 그 상황에 맞는 진정한 의미가 파악되는 불확정 개념이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불확정, 확정되지 아니하다. 왜냐면은 우리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법조문은 이런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를 해야지만이 어떤 진정한 의미가 파악될 수 있는 이 불확정 개념이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일의적일 수가 있다 없다, 일의적일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인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민법에서 이 불확정 개념이 사용된 예가 있는데요. 손해배상 애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문을 둘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부당이라고 라는 말을 썼는데요. 이것도 사전에 찾아보시면 이치에 맞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치에 맞지 않게 너무 과다한 경우에는 이 법원은 감액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문이 있어요. 만약에 손해배상 예상액이 140만 원이다. 근데 법원이 판단할 때 이거 너무 과다하다라고 생각하면은 이거를 100만 원으로 감액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때 법원은 이 요건과 효과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재량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재량이라고 하는 말이 뭔가요? 재량은 말 그대로 이제 자기의 어떤 생각과 판단에 따라서 일을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원이 법원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서 일을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손해배상 예상액은 위약금의 일종이고요. 그리고 계약 위반에 대한 제재인 위약벌도 위약금에 속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읽을게요. 손해배상 예정액은 위약금의 일종이고요. 계약 위반에 대한 제재인 위약벌도 위약금에 속합니다. 손해배상 예정액 그리고 위약벌 있죠. 자, 이 두 개가 다 뭐다? 뭡니까? 위약금이죠. 자, 이 두 개가 다 그 위약금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 위약금의 성격이 둘 중에 무엇인지 증명되지 못하면은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다뤄집니다. 이거 두 개 중에서 위약벌인지 아니면 손해배상 예정액인지 모르면 그냥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다룬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채무자의 잘못으로 계약 내용이 실현되지 못해서 계약 위반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로 인해서 손해를 입은 이 채권자가 손해 액수를 증명을 해야지만이 그 액수만큼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증명하지 못하면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손해배상 예정액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면은 채권자는 손해 액수를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애정액만큼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때 손해액수가 얼마로 증명이 되던 간에 손해배상 애정액보다 더 받을 수는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애정액을 100만 원으로 정했다. 근데 내가 손해를 120만 원을 내가 받은 것 같아. 손해를 이제 입은 것 같아.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12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애정액인 그 100만 원만큼만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편 위약금이 위약벌임이 증명이 되게 되면 채권자는 위약벌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손해배상 애정액과하고는 다르게 법원이 감액을 할 수가 없다. 자, 그러면 손해배상 애정액은 법원이 감액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법원이 가능해요. 감액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위약벌은 법원이 감액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채권자가 손해액수를 증명을 하게 되면 손해배상금도 받을 수가 있겠죠. 그쵸? 두 개 다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손해배상금도 받고요. 자, 도라고 했으니까 손해배상금도 받고 그리고 위약벌로 증명된 위약금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불확정 개념은요. 행정법령에도 사용이 됩니다. 이 행정법령은 행정청이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 행하는 법 집행인 행정작용을 규율을 합니다. 그래서 법령상의 요건이 충족이 되면 그 효과로서 행정청이 반드시 해야 하는 특정 내용의 행정작용은 기속행위입니다. 꼭 해야 되는 거는 기속행위입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법령상의 요건이 충족이 되더라도 그 효과인 행정작용의 구체적인 내용을 고를 수 있는 재량이 만약에 행정청에 주어지잖아요. 자, 이런 재량을 행사하는 행정작용은 무슨 행위입니까? 재량행위입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거는요, 기속행위고요. 만약에 이 행정책에 재량이 주어지게 되면 그거는 재량행위입니다. 이 법령에서 불확정 개념이 사용이 되게 되면요. 이에 근거한 행정작용은 대개 뭡니까? 재량행위입니다. 기속행위가 아니라 재량행위입니다. 불확정 개념이 사용이 되게 되면요. 자, 이 행정청은 재량으로 재량 행사의 기준을 명확하게 정할 수 있는데, 자, 이 기준을 뭐라고 합니까? 재량준칙이라고 합니다. 이 재량준칙은 법령이 아니기 때문에 재량준칙대로 재량을 행사하지 않아도 근거 법령 위반은 아닙니다. 자, 이거는 재량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행사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법령 위반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이 특정 요건 하에 재량 준칙대로 특정한 내용의 적법한 행정작용이 만약에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행정관행이 생겨요. 그러면 같은 요건이 충족이 되면은 행정청은 동일한 내용의 행정작용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행정청은 평등의 원칙을 지켜야 되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동일한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은 해야 됩니다. 평등의 원칙을 지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볼까요? 윗글의 내용하고 일치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문제죠. 자, 1번. 자, 법령의 요건과 효과에는 모두 불확정 개념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이제 봤죠. 그리고 법원, 2번은 법원은 불확정 개념이 사용된 법령을 적용할 때 재량을 행사할 수가 있죠. 자, 아까 재량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불확정 개념이 사용된 법령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를 하려면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를 해야 된다. 아까 첫 번째 문단에서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진정한 의미가 파악이 되려면 그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를 해야 되죠. 그래서 불확정 개념이 사용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4번. 불확정 개념이 사용된 행정법령에 근거한 행정작용은 재량행위인 경우보다 기속행위인 경우가 많다라고 했는데 이게 틀렸죠. 자, 아까 우리가 읽었을 때
만약에 불확정 개념이 사용이 되면은 이에 근거한 행정작용은 대개 뭐라고 했어요? 재량행위다 라고 했습니다. 자, 기속행위가 아니라 재량행위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답이 있죠. 그리고 불확정 개념은 행정청이 행하는 법 집행 작용을 규율하는 법령과 개인 간의 계약 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에 모두 사용이 되죠. 아까 이제 민법, 손해배상 예상에 얘기했잖아요. 자, 그게 개인과 관련된 거고, 아까 이제 행정청과 관련된 거는 그 마지막 문단에 있었습니다. 모두 사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기억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자, 기억이 뭐냐면 재량준칙이었습니다. 자, 이거와 관련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게 뭐냐라고 했는데요. 자, 1번에 재량준칙은 법령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적이지 않은 개념으로 규정이 된다. 자, 이거 법령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 말을 할 이유가 없어요. 예, 그거랑 관계없어요. 재량준칙은 법령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이리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2번 재량준칙으로 정해진 내용대로 재량을 행사하는 행정작용은 기속행위가 아니죠. 자, 이게 재량준칙 자체가 재량행위잖아요. 그죠? 재량행위입니다. 그리고 3번 재량준칙으로 규정된 재량 행사 기준은 반복되어 온 적합한 행정작용의 내용대로 정해져야 된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자, 이게 전혀 앞뒤 말이 맞지가 않아요. 자, 요즘에 이제 수능에서나 아닌 모의고사에서 이런 이제 보기들을 되게 많이 주는데 되게 그럴듯하게 말을 하고 있지만은 이게 앞뒤 문맥이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얘기를 한 거 마지막 문단에서 뭐라고 했냐면 재량준칙 같은 경우에는 재량을 행사하지 않아도 위반이 안 되는데 만약에 얘가 계속 반복이 되면 특정 내용이 얘가 반복이 돼서 관행이 생기면은 동일한 내용의 행정작용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말 자체가 앞뒤 문맥이 맞지가 않아서요. 틀렸습니다. 그리고 4번 재량준칙이 정해져서 행정청은 특정 요건 하에 행정작용의 구체적인 내용을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을 행사할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 정해져야 여기서 보면 아예 재량준칙이 정해져야 라고 하는 말을 썼잖아요. 자, 아니라니까요. 정해지지 않아도 됩니다. 아까 이제 얘기한 것처럼 재량준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재량하는 거잖아요. 예, 자신의 어떤 그런 생각과 이 행정처의 생각과 판단하에 처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정해지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뭐 답은 5번이겠죠. 자, 재량준칙이 특정 요건에서 적용된 선례가 없으면 행정청은 동일한 요건이 충족이 되어도 행정작용을 할 때 재량준칙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라고 아까 얘기를 했죠. 네. 자, 그래도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12번. 자,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보기를 보시면 갑은 을에게 물건을 팔았어요. 그 대가로 내가 100만 원을 받기로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갑이 계약을 위반을 하고 을은 80의 손해를 입었어요. 이와 관련해서 세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가는 갑하고 을 사이에 위약금 약정이 없어요. 위약금 약정을 하지 않으면 자기가 이제 이거를 증명하지 못하면은 이거 받을 수가 없겠죠. 자, 그리고 나는 갑이 을에게 위약금 100을 약정을 했고요. 위약금의 성격이 무엇인지 증명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 했어요. 자, 아까 위약금의 성격이 증명되지 못하면 손해배상 애정액으로 다룬다라고 하는 말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손해배상 애정액으로 다루면 됩니다. 자, 그리고 갑이 을한테 위약금 100을 약정을 했어요. 자, 그러면 약정했으니까 손해배상 애정액으로 다루면 되죠. 그런데 얘는 위약금의 성격이 위약벌임이 증명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거 두 개 다 받을 수 있어요. 위약벌의 그 배상금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모든 상황에서 세금이나
이자나 기타 비용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문제 풀어볼까요? 1번 가에서 을의 손해가 얼마인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도,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증명하지 못하면 받을 수 있다 없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예 뒤에 있는 말은 틀렸습니다. 증명해야지만이 받을 수 있어요. 약정을 안 했잖아요. 약정을 하셔야 되는데. 자, 그리고 2번 나에서 을의 손해가 80임을 증명을 했어요. 그리고 아까 약정도 했어요. 그러면 갑이 을에게 100을 지급을 해야 되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죠. 손해배상 애정액만큼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00을 지급을 해야 되고요. 법원이 감행할 수 있다 없다? 감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그리고 3번 봅시다. 나에서 을의 손해가 얼마인지 증명되지 못한 경우, 증명하지 못했죠. 그러면 손해배상 애정액이 있으니까 상관이 없어요. 예, 그래서 갑이 을한테 100을 지급을 해야 되고요. 법원이 감행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틀렸죠. 그리고 다는 다에서 을의 손해가 80임을 증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갑이 을한테 180 지급할 수 있죠. 두 개 다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법원이 감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고 했습니다. 없다고. 자, 없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5번. 다에서 을의 손해가 얼마인지 증명되지 못하면 갑이 을한테 80이 아니에요. 100입니다. 손해배상 애정액만큼 주면 됩니다. 뒤에는 맞죠? 자,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2번입니다. 자, 그리고 13번 볼까요? 자, 이거는 이제 그 문맥상 의미 가장 가까운 건데요. 답은 5번입니다. 여기 보면 그분은 우리에게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지키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지켜야 된다. 평등의 원칙을 지켜야 된다. 사전을 찾아보시면요. 규정, 약속, 법, 예의 따위를 어기지 아니하고 그대로 실행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023년 수능 불확정 개념에 대해서 읽어보고 오늘은 문제도 풀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자아자 화이팅!